주가 차트를 열어보셨을 때 그것이 더 이상 금융자산이 아니라 마치 중환자실 심전도처럼 보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때는 주가가 9달러에 가까울 만큼 우상향을 하다가 순식간에 0.4달러 수준으로 추락하고 이어서 하루 만에 다시 100% 넘게 튀어오르는 흐름인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현 상황을 반영한 트레이딩 전략이 영상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쇼츠로 시청하고 계신다면 영상 하단의 풀버전 링크를 이용해야 후반부의 트레이딩 전략까지 끊김없이 들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전체 버전으로 이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흐름을 놓치면 전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이넥스이며 티커는 GYXI입니다. 한때는 보험 기반 반복 매출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불렸으나 지금은 보험 신뢰가 무너질 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붕괴하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로 바뀌었습니다. 보험 신뢰가 깨지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기업의 연속성이 흔들리게 되며 반대로 생존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보이면 주가가 놀라운 탄력으로 되살아나는 현상을 이 회사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넥스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당시 자이넥스는 반복 매출 구조의 진수를 보여주는 회사였습니다. 통증 치료와 재활에 사용되는 비침습 전기자극 장치를 판매했으며 진짜 수익의 핵심은 장치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구되는 소모품 매출이었습니다. 부착 패드나 전극젤 같은 소모품은 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는 동안 매달 보험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 청구 모델에선 임상적 필요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되고 환자의 사용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한 매월 비교적 일관된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의료기기 업계에서 안정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자이넥스는 매출을 꾸준히 확장했고 마진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미군과 군인 가족 의료보험인 트라이케어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보험사였습니다. 트라이케어는 보통 명확한 규정과 꾸준한 검토 절차를 가진 보험사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예측에 큰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2024년 말 자이넥스의 주가는 거의 9달러까지 상승하며 반복 매출 기반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회사 내부에서는 구조적 취약성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기된 여러 소송에서는 자이넥스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소모품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 기준에서는 공급량이 환자의 임상적 치료량과 정확히 맞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보험사는 단순 경고를 넘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구조적 균열이 폭발적인 충격으로 드러난 날이 2025년 3월 11일입니다. 이날 자이넥스는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처음으로 트라이케어가 과거 청구권을 검토하며 보험 지급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극히 이례적이며 보험사는 보통 이전 청구를 감사하는 동안에도 현재 청구는 계속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은 시스템적 문제를 의심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트라이케어 소모품 매출이 자이넥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축이었기 때문에 이 축이 무너지면 반복 매출 모델이 붕괴하게 됩니다. 결국 주가는 단 몇 시간 만에 절반 이상 폭락하여 3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기업의 이야기 자체가 붕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수주 동안 파루키, 로빈스, 레비앤 코신스키, 더그로스 로펌, 포트노이라고 같은 미국 주요 로펌들이 잇따라 증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자이넥스가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을 과대 계상했고 트라이케어 의존도를 축소 해석했으며 공격적 공급 관행의 위험을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반복 매출 기반 비즈니스를 신뢰한 투자자들이 느꼈던 배신감은 매우 컸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구조적 취약성을 회사가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일 자이넥스는 또 다른 큰 충격을 발표했습니다. 트라이케어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중단이 계속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 감사라면 일정 기간 후 반드시 재검토 결과가 나오고 정상 지급이 재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중단이 계속된다면 이는 더 깊은 체계적 문제가 있다는 암시가 됩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실적은 이 가능성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매출은 약 2,200만 달러로 전년 약 5천만 달러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복 매출의 중심인 소모품 매출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는 반복 매출 모델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025년 3분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약 1,300만 달러로 전년 약 5천만 달러 대비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소모품 매출은 80% 이상 급락했습니다. 회사는 약 4,400만 달러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약 1.500만 달러의 이자 지급을 건너뛰었고 2026년 5월 만기인 6천만 달러 전환 사채가 조기 상환 위험에 놓였습니다. 2024년 말 약 5,800만 달러 흑자이던 운전 자본은 2025년 9월경 약 4,2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의료기기 기업에서는 운전 자본이 이렇게 급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 청구가 대량 거절되고 회수가 막히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시기 회사는 2025년 6월 25일 발표한 영국의 폐혈증 비침습 탐지 특허와 같은 기술적 성과도 냈지만 시장은 이를 거의 무시했습니다. 보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술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오직 생존 가능성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새로운 변곡점이 등장했습니다. 자이넥스는 구조조정 전문 자문사 프로빈스를 공식적으로 선임했고 파울 아론존이 이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런 구조조정 자문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유동성 위기나 채권자 압박 혹은 비즈니스의 근본적 재편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런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발표는 회사가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체계적 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강한 신호였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약 0.4달러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며칠 만에 1.5달러를 넘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점도 반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흐름도 반등 신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며 약 0.8달러에서 1달러 사이에 새로운 지지대를 만들었고 약 1.5달러에서 1.7달러 사이에서 새로운 저항대를 형성했습니다. 장기 흐름은 여전히 약세이지만 단기 반등의 모멘텀은 분명했습니다. 자이넥스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2023년과 2024년의 성장 서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2025년의 붕괴 서사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미래는 특별위원회와 프로빈스가 주도하는 재건 서사에 달려 있습니다. 트라이케어가 부분적으로라도 지급을 재개하고 6천만 달러 전환사채 구조 조정이 성공하며 유동성이 회복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회복의 길을 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달러에서 5달러 구간까지도 현실적인 범위가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핵심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본 가치의 훼손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0.8달러에서 1달러 구간이 주요 지지선이며 1.5달러에서 1.7달러 구간이 주요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면 주가는 이 달러대까지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약 0.4달러에서 0.5달러 구간이 투매 후 매수세가 재유입되는 지점이며 약 1.2달러에서 1.6달러 사이가 재정비되는 가격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사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보험 신뢰 회복과 구조 조정 성공을 통해 재건에 성공한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험 불신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적 압박이 지속되며 자본 안정성이 무너질 위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외부 공유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분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